지금 우리 라이팅 유닛 4의 5번. 너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너는 가게까지 걸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시키려면이지만은 그냥 시키기 위해 똑같은 거지. 여기다 이제 to를 써서 마지막에 붙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걸어가는 게 좋다. 이게 주어 동사가 되는 거지. you 걸어가다 그냥 walk인데 조동사를 had better를 쓸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어. 이게 뭐뭐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냥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쓰고 그냥 동사 원형 쓰면은 이거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게까지 장소니까 어디까지 to 이런 전치사 넣어서 the shop.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요. 증진시키기 위해서니까 to improve. 그리고 your health.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지? 남은 단어가 지금 sims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그지? 그러면은 이 실험 대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앞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It seems 네, 이렇게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게 it seems that을 쓰고 뒤에 그냥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생긴 거야. 그러면 그냥 주어 동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럼 라이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 저번에 1은 다 끝냈었나? 2부터 볼 차례입니까? 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한 번씩 나왔던 거라서 물어보면서 갑시다. ing로 이렇게 시작. 쉼표 주어 동사 분사 구문이 되겠지? 지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됐었더라? 예, 하면서도 되고, 그냥 뭐뭐 하는, 뭐뭐한 잘 묶어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됐었고, 능동관계라서 ing 분사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분사 구문이 문장 앞에도 가능하고 뒤에도 가능했었어. 뒤에도 문장이 다 끝나고 쉼표 ing가 나오면은 얘도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 그지? 이 자리가 이제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하면 나와. 이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치? 자, 얘는 이 take 시간에서 어떤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구문이거든? 그냥 좀 외워줘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내가 집에 가는데 30분 걸린다. 그들이 일을 끝내는데 3일이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무조건 시작은 이시야. 그리고 현재면은 takes, 걸린다. 과거면은 took, 이렇게 쓰면 돼. 그 시간에 쓰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린다. day 쓰면 되지. It takes a day, it took a day, 하루가 걸린다, 걸렸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는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To finish. 미안. 여기다 쓸게. it이나 take, took 쓰고 a day, 하루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to finish the work. 그럼 그 일을 끝내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래서
있었지? take 썼지? 시간 썼죠? to를 써서 뭐뭐 하는데.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 형태. it take 시간 to, it take 시간 to.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야. 누가라는 말이 추가될 때. 예를 들어 내가 그 일을 끝내는데 하루 걸린다. 그들이 그 일을 끝내는데 이제 이거 추가해 주는 거거든.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take 바로 다음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it take me, 만약에 me를 집어넣었어. it takes me a day. 나에게 하루가 걸린다. 이런 순서로 쓰는 거지. takes 누구에게 시간. 그리고 일을 끝내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 쓰지 않고 우리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을 수 있었지. 그럼 누가가 되는 거죠. 전치사 뭐랑 함께 쓴다? 그렇지, who랑 함께. whom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걸린다 하루가 whom이 to finish, 내가 그 일을 끝내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로 take 뒤에 쓰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it takes 걸린다 시간 쓰고요. 투동사를 쓰는데 요 앞에다가 who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얘가 이거 하는데 얼마만큼이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 의미 똑같습니다. 이런 보면 이제 변형이라고 또, 그지? 본문에 아마 이거 있어. 또 주면 이렇게 만들라니. 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이 이과의 핵심 문법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지? 그 주동 구조를 적절히 만들고 문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의도가 되겠지. 의문사,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 하는지 뭐뭐인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인다. 뭐 어려운 말로 명사절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묶은 덩어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 이 자리에 사용이 될 수 있더라. 대신에 모든 의문사 중에서 딱 하나 주의할 거, how는 주의해라. 단독으로 예언자 의문사가 될 수도 있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랑 세트로 의문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지. 둘 다 지금 맞는 문장이야.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했었어. 혼자 쓰면 해서 how는 어떻게지? 어떻게?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쓰면 얼마나가 됐었지. 그래서 1번 문장은 어떻게 그 차가 빠르게 달리는지. 그 차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 얘는 터보를 엔진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how fast the car runs는 그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걔는 시속 300이야 이런 식으로 차이 느껴지는 거 알겠지?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다. fast는 fastly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형용사 부사 둘 다 fast. fastly 못 본 거 같지? 없어서 그래. 부사 쓰인 거 맞아요. 하지만 형태가 똑같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 쓸 때를 너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차가 빨리 달리는 방법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얼마나 빠른지는. 그 본문에서는 당연히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나오는 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내용은 뭐였어? 저번에 할아버지가 전화했지, 나한테. 야, 나 좀 데려가라. 왔어.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할아버지가 열심히 뭐를 적고 있었습니까? 와카파파를 적고 있었지. 와카파파는 뭐였지? 족보. 그 부족의 족보, 계보 이런 거였지. 그걸 잘 적고 있다가 그 족보가 할아버지 집에 있었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절망해서 고모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 봤습니다. 됐지? 자, 계속 그 예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Trying to find the way out of the ashes of the past. ing로 시작해서 분사구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잘 묶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tryto니까 s는 노력한 이렇게 되겠죠. s는 혹은 뭐 노력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 겁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out of가 뜻이 두 가지다. 말 그대로 뭐뭐 밖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얘가 뭐뭐로부터 from의 의미라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둘 다 돼. 그치, 준우야? 너 일어나서 하던지. 빨리. 또 정신 못 차리고 때리고 있어. 자, 그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애쉬가 잿더미. 다 타버렸잖아, 그치?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 노력한 나니는 당연히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족보를 다시 찾으려는, 다시 만들려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 할아버지는 began to write,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카파파를 다시 적기 시작한 거네. 사라진 걸 다시 또 탁 적은 거예요. 그의 쉐이크한 핸들을 가지고서 떨리는 할아버지니까 막 부들부들 이런 손으로 다시 적으려고 적기 시작했다. 3초 만에 3초 만에 줘. 자, 그래서 잃어버린 족보를 다시 할아버지가 적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 상황이었다. 자, 참고로 우리 began 시작하다 다음에 to write를 썼어. 그리고 writing으로 쓰면은 된다 안 된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begin 다음에는 to를 쓰나 ing를 쓰나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아. 그는 chanted the names of the ancestors. 조상들의 이름을 챈트했습니다. 챈트가 그냥 소리 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낭송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야. 누구 머시기 이렇게 막 족보의 이름을 막 이렇게 소리 내서 낭송을 했다는 얘기지. 문장 끝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한 번 더 쉼표 분사구문이 등장을 한다. 뭐뭐 하면서 joining the past to the present once again. join 뭐 가입하다, 결합하다인데 얘도 A to B 이런 구조를 쓰게 되면은 A를 B에 합치다, 결합시키다.
이런 느낌. A를 B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과거를 조이닝 하면서, 과거를 더하면서, 치면서. 어디에? The present, 현재에. Once again, 다시 한번. 지금 뭐 하는 과정이야? 다시 족보를 쓰고 있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 과거의 선조들의 이름을 다시 현재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적으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름을 낭송하면 마을은요, went quiet,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listen to, 그의 chanting, 낭송을 다 귀 기울여 들었다.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지? 할아버지가 뭐 족장인가 뭐 그 정도 되겠지? 나이 제일 많으니까. 막 이제 말하면 마을 사람 다 모여서 듣고 있는 거야. 왜? 마을 사람들에게 족보가 다 중요한 역할일 테니까. 여기 빨간색 quiet. 뜻은 조용하니야. 얘 형용사니 부사니? 형용사죠, 그죠? 이 quiet, 비동사 다음에 쓰는 형용사. 이렇게 쓰면은 안 돼. 가다인데 왜 부사를 쓰면 안 되지? 지금 고라는 단어도 뒤에 형용사를 갖게 되면은 가다의 뜻이 아니라 become의 의미가 됐었지. 되다. 그래서 고 형용사로 써야지만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부사를 써버리면 마을이 조용하게 갔다. 마을이 어디 가? 말이 안 맞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형용사 자리. 그렇지. 뭐뭐해졌다, 되었다. 어떤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traveled, 여행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Along the lines of our genealogy. 우리의 족보의 라인들, 구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구절들을 따라서. 얼렁도 지금 전치사로 사용됐어. 그래서 족보에 있는 이 구절들은 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말하겠지. 누구. 이 족보의 이름들을 따라서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여기도 문장 끝나고 또 분사구문이야. Searching back across the centuries 하면서. search는 그냥 찾아내는 거죠. 뭐 수색하는 거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더듬으면서 정도로 의역이 될 수 있겠다. 과거를 더듬으면서 과거에 막 정보를 계속 찾아내면서 서칭하면서 센츄리는 세기. 그러면 S가 붙었으니까 수세기. 즉 수백 년이 되는 거지. 수백 년을 가로질러 그래서 몇백 년에 걸친 그 족보의 기억을 서칭백 하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가 이름을 낭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족보를 다시 쓰기 시작했구나.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가끔씩은 there were lines that were difficult to remember. there were니까 뭐뭐가 있었다. lines니까 뭐를 써야 되겠지? 구절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어려웠어. 기억하기에 어려웠던 구절들이 있었다. 할아버지도 기억을 못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때 때리니까.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 나왔던 이 상황이 되겠지. 기억을 못했던 상황.
순서, 위치 이런 걸로 딱 정해지는 거야. 할아버지가 기억을 못하는 구절이 있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요 갑자기 stop 멈췄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chant 그 낭송의 한 가운데서 갑자기 멈췄다. 중단을 한 거지. 그러면 마을 전체는 기다렸다. In worried silence 한 상태로. 한 번 더 침묵하는 상태고 worried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걱정되는 worry 이렇게 ing를 쓰면 안 된다.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그런 침묵 상태로 마을 전체가 기다린 겁니다. 걱정하면서 조용히.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next name burst out of his mouth. 할아버지 그의 입으로부터 다음 이름이 burst 할 때까지. burst가 터져나오다. 이름이 팍 이제 등장하는 거지. burst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얘는 소리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갑자기 팍 등장하면 다 burst를 쓰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 이름이 목소리로 빵 터져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치고 형광펜 있으면은 쫙 해줍시다. 아, 이 투크 걸렸다. 나니 할아버지에게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Together most of the waka papa. 그래서 족보의 대부분을 gather도 모으다 우리 콜렉트의 의미가 되겠고 almost는 거의. 할아버지에게 이 족보를 거의 대부분의 족보를 모으는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족보를 찾아냈습니다. 기억해내고 다 적었어. 하지만 there were 또 있었다. 여전히 missing names 빠진 이름들이 있었다. 여기도 이름들이니까 were를 써야 되겠고요. 여기 맞춰서 missing이 그냥 빠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냐면 그가 needed to fill in fill인은 채워 넣다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던 채워 넣어야 했었던 빠진 이름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이름을 모은 거야. 다시 기억해내고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빠진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지. 자, 이건 참고로 방금 fill in이 뭐 하다라는 얘기였어? 채워 넣다. 그지? 채우다. 그러면 fill out이란 표현은 뭐 하다 할까? 얘도 똑같이 채우다, 작성하다입니다. 알겠지? fill out도 작성하다, 채우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이 부분은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아까 기억을 되살려서 이 took 쓰고 시간 먼저 쓰고 almost 2 years 그리고 to 앞에 for를 집어넣어서 for 난이 together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의미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지? 앞에 쓰면은
아무것도 안 써도 돼. 그냥 누구에게 자리인 거야. 아니지. 쓰면 안 되지. 우리 give me 할 때 그 자리라 보면 돼. give me money, give me the money. 나에게 돈을 줘라. 그냥 me 쓰지? 똑같이.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쓰는 거고, 안 써도 되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지. 필수는 아닌 거지.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제 이 이야기가 다 끝났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족보를 다시 쓰는데 빠진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그는요, 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drive him, 그를 태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무르파파 지역으로 to finish his work, 그의 작업. 즉, 이 와카파파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랬던 거지. 이제 할아버지가 왜 여기다 데려다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이제 다 밝혀졌다, 그치? 자, 여기도 want가 동사고 me가 목적어. 지금 내가 그를 데려다 주는 거니까 여기도 목적격 보호자리. 그래서 to를 여기다가 써서 원했다, 나에게 혹은 내가 이거 하기를. 할아버지는 내가 그를 태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갑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at his place, 아까 고모였었지. 그 고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고모 집에 있었으니까 나는요 was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지. shocked,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쇼킹이 아니라 shocked,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것도 우리가 감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우리 nice to meet you, 그거랑 똑같다 보면 돼. 만나서 반갑다, 보아서 충격받았습니다. 보고서 충격받았어. 뭘 봤냐면은 how thin 나니타마 was. 그 주동 구조가 여기 시의 목적어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how가 혼자가 아니네, thin이라는 형용사까지 같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thin은 막 마른 거잖아. 야윈, 마른 할아버지가, 나니가 얼마나 야이웠는지를 보고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너무 힘들고 막 고생해서 아주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 이런. 자, 여기도 형광펜. 우선 충격받았다, shock로 표현할 수 있겠니? 감정 다음에 투동사 쓸 수 있겠니? 그 주동 표현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겠지.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서술형으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how 다음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요거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how만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를 봐야 돼. 뒤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누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라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지만 쓰면은 안 된다가 돼. 얘도 해석상 큰 의미가 없지만 결국 주 동사까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워주도 붙여주는 게 좋다. 마른 모습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Look, 나니, 할아버지 봐봐요. 나는 말했어.
I'm not taking you anywhere. 사람을 take 하면 데려가다죠. 나는 할아버지를 그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나 안 데려갈 거야. 할아버지 could die. 죽을 수도 있어요. 내 품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괜히 데려갔다가 너무 지금 야위고 병약하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looked at me in anger. anger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분노에 차서 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대사입니다. You want me to die here in this room? 야, 너 원하니? 내가 이 방에서 여기서 죽기를 원하냐? Looking at these four walls, 이 내 그냥 벽을 보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니? When the work of Papa is not finished. 동태 is not finished. yes은 중간에 부사로 끼어든 겁니다. 아직. 그래서 족보니까 당연히 완료되다라는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지. 족보가 아직도 완료가 안 됐을 때, 아직 안 됐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냐?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갑시다.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고. 자, 본문 3으로 가보자, 이제. 3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로 hold on to라는 표현이 나오고, hold on만 쓰면 붙잡다잖아, 그지? 붙잡다인데, to까지 전치사야. 어디에 기대다, 의지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hold on to the table. 테이블에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cannot help. 아는 사람 말해줄래? cannot help? 아는데 어려워. 우선 형태는 뭐가 나와야 돼? cannot help? ing, 그렇지. ing가 나오고, 해석은 아니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I could not, 이거 좀 외워줘야 돼. help, loving you. 어떻게 해석돼? 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표현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cannot help를 쓴 다음에, but을 써. 이번에는 but을 쓰면은,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똑같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준혜야, 외웠어? 이 정도 금방 외울 수 있지? cannot help ing, cannot help. you know. 미안. 준우는 다른 발이지. 미안, 헷갈렸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remember는 우리 기억하다잖아, 그지? 기억하다.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소율아, remember 다음엔 to 쓰는 거야, ing 쓰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둘 다 되지. 둘 다 쓸 수 있지? 대신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
to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ing 쓰면은 이미 했던 거,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뭘 써야 되는지 알겠니? 이게 이제 문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I remember to meet Jenny. 또 하나는 meeting Jenny.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써볼까? 형준아, to를 썼어. 해서 어떻게 해? 그렇지. 아, 이따 제니 만나야지. 만날 거. 아직 안 한 일을 기억하는 거고. 은채야, 미팅을 쓰면 무슨 뜻? 제니를 만났었던 거. 아, 그지. 아, 예전에 맞아. 제니 만났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결합되는데, 우리 ing. 이게 동명사가 됐던, 뭐 분사가 됐던, 앞에다 그냥 명사나 대명사를 쓰면은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누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은 그냥 의미상, 해석상 주어를 쓴다는 얘기잖아. to 앞에서는 아까 봤듯이 for와 함께 이렇게 써주는 거고, ing 앞에서는 그냥 명사를 쓰면 된다. 알겠지? 이때는 for가 필요 없어. 그리고 당연히 대명사도 되겠지. 대명사를 쓸 때는 두 가지, 소유격을 쓸 수도 있고 목적격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거기에 가는 것, 이거지. 거기에 가는 것. 여기다가 내가 이런 말 쓰고 싶어. 내가 거기 가는 것. 그렇지. 두 개가 가능해. my going there 해도 되고 me going there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구체적인 명사를 쓸 때도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다 제니를 쓰면은 제니가 거기 가는 것, 혹은 제니의 소유격을 써서 Jenny's going there 해도 다 같은 말이 되겠다. 너희 작년에 교과서에 있던 질문인데, 나는 기억한다. taking me, ing니까 과거에 나를 데려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의사에게 병원에 날 데려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럼 뭔가 좀 내용이 이상해지지. 누가 데려갔는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던 걸 기억해. 이 ing 앞에다 my mom 이라는 의미상 주어를 집어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은아? hold on to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이제 외웠어? 이제 외워줘야지. hin서야,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자, can not help? 형태부터 우선. 동사의 ing, can not help ing. 뜻은 뭐다? 할 수밖에 없다. 혹은 can not help but 동사 원형. 둘 다 기억해주고.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볼게. 오늘 한번 선발과까지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앞까지 어떤 상황이었어? 할아버지가 막 이제 나한테 화를 내는 상황이었어. 나에서 죽는 걸 보고 싶냐? The old man, 할아버지는요, held on to, 기댔습니다. 어디에 기댔냐면, side of the bed, 침대 모서리 옆부분에 기댄 거예요. 그리고 cried out, 크게 막 소리 질렀다는 얘기야. 울부짖었다. 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그가 스튜드 일어나면서.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짚고 일어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나 죽는 걸 볼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tightly라는 부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tight는 우선 뜻이 뭐야? 뭔가 이렇게 꽉 낀, 단단한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단단하게. 그래서 지금 동사 사이에 쓰여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자리가 맞다는 얘기지. 타이틀리하게 침대 옆을 의지해서 일어나면서 소리 질렀다. 이런 뜻이 됩니다. Every slow, painful step hurt him, but he tried to walk. 모든 느린, 고통스러운 발걸음이 할아버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으려고 애썼다. 아파도 막 걸으려고 했다는 얘기야. 자, 에브리는 단수라 그랬어? 복수라 그랬어? 단수라 그랬지? 단수. 그래서 뒤에도 스텝이 나와야지 스텝스 이렇게 쓰면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hurt라는 동사 자체도 아프다가 아니라 아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걸음, 느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를 아프게 했지만 막 걸으려고 애썼다는 얘기. 자, 여기다 또 별표, 형광펜 또 쫙 쳐주고. 이번엔 cannot help ing가 아니라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을 썼다, 그지? 그래서 나는 그를 캐리할 수밖에 없었다.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다.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역정을 내시고, 그치?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데려가? 그래서 그를 자동차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et off with auntie. 고모와 함께 출발했다는 뜻이고요. set off는 출발하다. start의 의미가 되겠다. off가 분리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원래 set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걸 set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 그래서 set off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얘도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could not help but 빼면 뭐라고 쓰면 돼? but 빼면 have? 그렇지. 똑같겠지? 그를 carrying,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마을로 출발하게 돼. 우리는 travel 이동을 했다. all night 밤새 이동을 했습니다. mostly in silence 대부분은 침묵한 상태로 말없이 이동을 했어. 여기도 문장이 끝났잖아, 그지? 그리고 또 분사구문 쉼표 ing 하면서 listening to니까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chanting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읊조리는 거. 또 이제 조상들의 이름을 막 소리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대부분 침묵에서 여행을 했다. 들었다? 들었다? 무슨 동사? 들었다. 지각동사. 그렇지. 오케이. 그럼 지각동사 딱 보는 순간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는 ing도 되고 원형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ing 썼다. 챈트도 돼요. 되긴 돼. 아니면 얘는 어떤 식으로 봐도 되는 거냐면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똑같은데 듣다, listen to 이것도 지금
전치사 투잖아, 그지? 전치사 투야. 그래서 전치사에 ing가 나온 걸로 보면 돼. 전치사에 ing, 저거. 그리고 난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봐도 똑같아. 봐볼까? 들으면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걸 지각동사로 보든, 뭐 전치사의 목적으로 보든, 어쨌든 저 자리는 chanting ing 자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ing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걸 지각동사로 설명하면 둘 다 되는구나 하면 되고, 전치사다 ing만 된다. 아직 뭔지 몰라서 둘 다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수업 안 했잖아요. It was strange but wonderful. 그것은 이상했지만 아주 멋졌다. 좋은 기분이 들었다는 얘기고, 이때 it은 가주어. 진주어가 to가 있네, 이렇게. to hear. 그냥 hear하고 사람 쓸 수 있어. hear me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낭송하는 걸 듣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참 좋았었다. 차에서. 가끔씩은 할아버지가 burst into a song, 그치? 또 나왔다. into까지 이렇게 쓰면은 또 터트리다. 갑자기 소리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노래를 터트렸습니다. 노래를 그냥 부른 거예요. 갑자기 노래 부른 거죠. 자, that 관계사 어떤 노래냐면은 그가 had taught auntie 고모에게, 즉 할아버지 입장에선 딸이 되는 거지. 자기 딸에게 가르쳐 주었던 teach의 pp taught 했던 노래를 또 불렀다. 여기도 had pp 쓴 근거는 알 수 있겠지? 노래를 부른 것도 과거야. 하지만 그 전에 더 과거에 딸한테 가르쳤었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더 과거 자리가 되겠다. 주의할 건 이렇게 has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딸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딸도 노래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들은 할아버지하고 고모입니다. 딸. 그들은 sang together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또 끝나고 또 나왔어. 분사구문. 징글징글하다. lifting up their voice 하면서 voices. 목소리를 올리다, 높이다, 높이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막 이렇게 lifting up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 to send the song, 노래를 보내기 위해서 flying like a bird through the sky. 새처럼 나는. 괜찮죠? 새처럼 flying 하는 나는 뿅 해서 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새처럼 막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거 소설이니까 문학적 표현인 거야. 새처럼 날아가는 노래를 하늘로 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괜찮니? 큰 소리로 노래 불러서 하늘로 퍼졌다니. 날아가는 새처럼. 자, 밤새 차를 달렸고요. just before noon. 정오가 되겠지? 난 12시. 정오 바로 전에 드디어 우리는 arrived at 도착을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홀드 무르파파. 무르파파라고 불리 우는 마을에 드디어 도착을 했네. 우리 영어에서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거든. 세 가지.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뭘 쓸 수 있다. arrive를 써. 그럼 얘는 보통 at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어디에 도착하다. 그래서 또 도착하다 할 때 어떤 표현? 뭐 get to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고 get to. How can I get to the city? 제가 시청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ch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얘만 주의해줘. 얘만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reach만. 다 도착하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 자리도 arrived at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reached.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하면은 이때는 at을 빼야 돼. 그냥 reached a small town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Where do you go now?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나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마을에 도착해서 어디로 갈지? 그는 did not reply.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he was searching. 그는 막 검색하고 찾아내고 있었어. inside himself. 그 자신 안에서. 즉, 머릿속으로 어딜지 막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은 셀프를 꼭 써줘야 되니까 요런 데도 him 써놓고 만약 틀리냐 물어볼 수가 있고요. 스스로의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문장 끝나고 또 나온다. 또 분사구문. 쉼표 ing 하면서 stare at 이란 표현이 나오고 얘는 그냥 look at 하고 똑같습니다. 바라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보다. stare at, look at the small houses.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집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안에서 길을 막 찾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는 이제 막 또 연결이 되겠지? 막 머릿속으로 찾고 있을 때,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에라 스트리트 코너, 길 모퉁이에서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to turn, 돌아, 여기서 돌아. 이렇게. 여기도 목적격 보호니까 to를 썼죠. 우리가 도는 겁니다. After turning the corner, 모퉁이를 본 이후에 우리는 보았다. 한 나이 든 남자가 standing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쏘도 또 무슨 동사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보호 자리가 이때는 100% 지각동사라 볼 수 있겠지. 빼박이야, 빼박. 서 있다가 원형도 되고 ing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after 다음에 원래는 또 이렇게 있었겠지? after we turned the corner. 원래 이렇게 문장이었을 텐데 빼고 ing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야. 하지만 after를 그냥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ing 자리. 요거 진짜 헷갈리거든. 그냥 볼 때는 해석할 때 아무 문제 없잖아. 모퉁이를 둔 후에 하면 돼. 하지만 여기를 딱 뭐로 바꾼 순간 turned. 잠깐만. 지금 과거니까 모퉁이를 turned 한 건가? 안 됩니다.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제 이런 거 상관없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만 따져야 돼. 우리가 지금 턴 한 거죠? 터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터닝 더 코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는요, 이 집 앞에 있던 한 노인, 또 다른 노인이 반겼다. 나니타마를 반겼습니다. With a gentle smile,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반겼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았어. 우리가 서둘러야겠구나. 또 그 할아버지도 이제 또 뭐 병약하겠지. 나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네. 우리 할아버지도 늙었어. 이 노인도 늙었어. 서둘러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았다. 자, 이제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현재야. 지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날이 이렇게 무릎 아파 여기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이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A dream to me. 나에게는 꿈처럼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막 꿈 같았어. 이 문장도 별표 소수령.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동방펜 쫙.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ing. 빵빵빵. 기억하다 다음에 ing. 과거겠죠? 뭐뭐 했던 것을. 뭐뭐 했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고, 여기를 또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가 얘가 이거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the two old men, 그 두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랑 이 집 앞에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괜찮죠? ing 꼭 써주고. 그리고 the soft sounds of the Maori words as they talk. 부드러운 소리예요. 얘들이 마오리족이었잖아.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그때 내가 뭐 하와이랑 헷갈렸는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야. 이 마오리 단어의 부드러운 소리를 그날 기억한다. 그들이 대화할 때, 그래서 할아버지 둘이 이야기할 때 그 마오리 그 말로 썼을 거니까 그런 말들도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다 못해도 본문사 조금 하다가 이제 마무리 합시다. 이거 무슨 명사? 그렇지.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걸 우리가 동격의 대시다라고 불러주는 게 있지. 동격의 대. 먼저 추상명사라는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명사들이 있지.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he belief, 믿음, the fact,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the news,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딱 나오고 대시 딱 나오면은 그냥 이 믿음이 사실이 뭔지 문장으로서 풀어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학자들이 그냥 동격대시다 불러주는 거예요. 우선 해석은 되게 쉽거든. The fact that she won the game. 그녀가 경기에서 우승했다잖아. 이건 사실이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지. 따로 이건 안 가르쳐도.
태원아 해석해봐. 우승했어.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녀가 경기에서 우승했다라는 사실. 이거 자연스럽게 되죠, 그지? 자, 중요한 건 추상명사잖아. 이런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은, 동격뜻 아닌가라고 좀 예측을 해줘야 되고,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대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계사 대 뒤에는 문장이 어땠어? 완전했어? 불완전했어? 불완전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없어. 관계사랑 다르다. 이걸 인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 The fact that I didn't know. The fact that I didn't know. 형사야, 이거 그냥 한번 해석해봐. The fact that I didn't know. 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거꾸로, 이러이러한 사실이야. 이러이러한 사실. 어떤 사실? 그렇지, 내가 몰랐던 사실. 그지? 이게 그냥 관계사잖아. 그래서, 우리 독해나 해석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대시 나오면 명사 뒤에 이게 동격 대신지 관계사 대신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 비슷하게 해석되니까. 하지만 어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구별을 한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내가 알지 못했다 뒤에 목적어가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관계사 대신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는 그녀가 우승했다 경기에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격 대시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which로 바꿔도 괜찮아. The fact which I didn't know.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관계사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 자리를 which라고 써놓고 만약 틀리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결론. 추상명사 다음에 which가 있으면 뒤에 문장 확인해 줘야 돼. 문장이 완전하다. 아, 관계사 자리 아니구나. 동격 대자리.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돼. 이런 거 그냥 동격 대시다 불러주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됐어? 얘랑 똑같다. 그래서 이름은 동격이야. 두 번째, whether 주어 동사 저도 있었지. whether는 우리 어떻게 해석해? 뭐뭐? 그렇지, 인지 아닌지, 혹은 뭐뭐 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 하는지, 주어가 동사인지. 역시 덩어리. 이때 whether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지. 그렇지, if를 써도 된다. 그럼 if 하나도 안 헷갈려.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if 나왔어. 100% 뭐야? 만약이야. 이때 무조건 만약이야. 문장 맨 처음에는. 언제만 if를 쓸 수 있냐면은 동사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no 하고 목적어 자리에 if 나왔지? 아, 이때는 whether를 대신한 if구나. 그 자리만 보면 구별해주면 돼요. 그가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고. 문장 처음이라면 만약에 그가 좋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row. 이건 일과에서도 나왔었다. 아까 고랑 똑같아. 잘하다잖아. 잘하다인데 뒤에 형용사가 나와. 가다인데 형용사 나와. 그럼 다 얘는 뭐랑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 그렇지. 아까랑 마찬가지 become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과에서도 grow larger라는 표현 기억나니? 개체수가 더 커지게. grow larger. 마찬가지 grow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 써야 돼. 그래야지만 되다라는 뜻이 된다. 잘하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다.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as if.
이게 이과의 핵심 문법이라고 너희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뜻부터 SF는 어떻게 해석해? 좋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얘도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죠.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뭐뭐처럼. 자, 원리만 말해 줄 건데 미리 말하면 본문에서는 그냥 열라 쉬워. 열라 쉬운데 원리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네. 우리 방학 때 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씁니다. 얘도 if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불러줄 수 있냐면은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가정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법. 승주야, 가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만 지켜주면 됐어? 어? 가정법이 왜 굳이 가정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문장을 어떻게 쓰는 거야? 동사의 시제를 틀리게, 그지? 틀리게 기억나지? 그래서 현재 일을 쓸 때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버리고 일부러 과거 일을 가정할 때는 had pp를 쓰고 기억나니?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가정법에서의 동사는 두 가지만 쓸 수 있다. 두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거야. 동사의 과거를 쓰거나 had pp를 쓰거나. 이게 그냥 가정법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가 동사합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도 이것만 지켜줘. 여기는 가정법 구문이기 때문에 딱 두 개.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had, pp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이 중에 뭘 써야 될지 구별만 할 수 있느냐. 이게 끝이야. 오케이? 끝이야. 자, 잘 들어. 이건 한번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아마 예문을 한번 써볼게. He acts. 그는 행동한다. 행동에 as if 마치 뭐처럼 he is my dad. 그는 마치 나의 아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선 해석은 또 문제 없습니다. 자, 행동하는 거는 사실이야 아니면 가정이야? 사실이야. 여기는 현실이에요, 사실. 마치 아빠가 아닌데 아빠인 것처럼. 이건 가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현재 쓰면 돼. 과거면 과거 쓰면 돼. 여기 현실에 따르는 거고 여기만 is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과거 쓰거나 had pp 쓰거나. 그러면 여기에 물론 was도 되지만 보통 비동사는 were를 쓰지. were를 쓸 것이냐 아니면 had pp를 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판단입니다. 그치, 유경아? 다 됐어. 다 끝났어. 자, 그럼 이 둘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 있잖아. 얘하고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면 그냥 과거 형태 쓰면 돼. 얘하고 다른 시간대. 이러면은 had pp를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해. 이거 한번 구별해보자. 그는 행동한다. 현재 행동하는 거지, 현재. 마치 그가 내 아빠인 것처럼. 현재 아빠인 것처럼이니 과거의 아빠였던 것처럼. 그렇지. 같은 상황인 거잖아. 지금 마치 내 아빠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야. 같은 시간대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과거를 써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요 경우수만 알아두면 되고 이 경우수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국 목적은 이건데 이것만 너희가 안 헷갈리면 돼.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They cried. 그들은 울었어.
as if, 스파키. 아까 강아지 있었지, 이거에서. 강아지. 스파키, died. had died. 1번일까? 2번일까? 2번입니까? 자, 각각 해석해 볼게. 이렇게 쓰면 뭐라고? 같은 시간대. 즉, 얘가 과거잖아. 얘도 똑같이 과거인 거야. 이렇게 쓰면 다른 시간대야. 얘는 과거고 얘는 더 과거가 되는 거야. 그대로 울었어. 마치 자기들 강아지 스파키가 죽은 것처럼 울었다. 죽은 것처럼. 얘는 죽었던 것처럼 울었다가. 느낌이 다르지? 해석이. 그럼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울었다가 자연스러워? 죽었던 것처럼 울었다가 자연스러워? 죽은 것처럼. 답은 몇 번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린 게 과거네? 과거니까 더 과거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얘가 현재든 과거든 이 시간대랑 같은 상황이면 그냥 과거 쓰는 거고 이 시간대랑 다른 시간대면은 헤드 PP를 쓰는 거고. 알겠니? 결론 거의 이거 쓰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단순화시키면은 여기가 현재든 여기가 과거든 as if 다음에는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본문 다음 시간에 하자. 복스 테스트를 볼 건데 여기 당연히 1번 우리 저번에 했었지. 안 해도 돼.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맨 첫 번째 빼고 하면 돼. 맨 첫 번째 왼쪽 칸은 빼고 두 번째랑 그 다음 거. 자, 숙제에 적어놨어. A, 우리 일과 문제풀이.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는 아직 단어는 없습니다. 까먹기 전에 좀 찍어버리자.